가짜로 드러나고 있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에 대한 소식인데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모금됐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은 분들 덕분에 올해 후원금 모금은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비례대표죠. 김의겸 의원. 비례대표가 모금할 수 있는 모금액의 후원금의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구 의원은 특히나 이제 선거가 있을 때는 3억 원까지 모을 수 있는데 평시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채웠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1억 원도 채 안 됐는데 올해는 이미 1억 원을 넘어서 후원을 해주시겠다면 내년에 해달라 이런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그리고 더 탐사 역시 굉장히 많은 슈퍼챗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지난달 27일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 생중계 때 그 짧은 시간만에도 당시 후원금 모금액이 495만 원, 몇 시간 만에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돈벌이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함께 받고 있는 더 탐사인데 일단 김의겸 의원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억이 채 안 됐던 후원금이 벌써 1억 원을 넘어서 정치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다 모았다. 상당히 본인에게는 좀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본인은 기분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정말 언론인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 저렇게 사실 이번 대변인 맡으면서 그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서 4건의 의혹을 아주 중요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단 하나도 맞은 사실이 없어요. 심지어는 주한 외국 사절을 통해서 그 가짜 뉴스를 내겠다가 항의를 받으니까 언론 사과하는 그런 사실 좀 약간 국격에 관련된 문제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절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모금액이 늘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자면 지지층에게만 극렬하게 저렇게 부각되고 그것이 인정받고 그것이 저렇게 돈으로 다시 환산돼서 돌아오는 저런 그 말하자면 사실 악순환의 고리인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국민의 대표인 비례대표 의원이 저걸 저렇게 많은 분들 때문에 후원금이 마감돼서 내가 더 용기를 가질 테니 말하자면은 내년에 더 많은 후원금 해달라. 이 얘기는 저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갖고 있는 공론의 장, 그러니까 언론이 가져야 되고 최소한 대변인이라는 공적 직위가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공론의 장에서의 역할이 저는 왜곡된 데 대한 대가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정말 김의겸 말대로 저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후원금 모금이 마감됐다고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상당한 사실은 좀 개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가짜 뉴스 논란 때문에 사실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그래서 금전적인 성과를 거둔 김의겸 의원인데 사실 김의겸 의원은 과거에 가짜 뉴스 엄벌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던 사람이 가짜뉴스 덕분에 후원금을 많이 모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랑까지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 이제 왜냐면 후원금 모금이 마감이 되게 여기 더 이상 보내면 의미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후원금 모금이 좀 안 되신 다른 같은 당 의원들한테 좀 해달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거 더 이상 보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법정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내한 것이라고 보고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번 그 청담동 술자리 논란에서 저는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그걸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질의를 감사장에서 의정 질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저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정치인은. 근데 더 이제 비난을 받는 부분은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겸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탐사라는 곳은 미련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려고는 하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와 당연히 국회의원의 발언은 달라야죠. 그리고 본인이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반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느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이 30%씩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러한 좀 역할을 했을 때 누군가는 속 시원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원금이 모금된 부분 뭐 어찌 보면 작년에 1억도 채우지 못하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채우게 돼서 본인 그래도 의원실에서는 상당히 흡족했을 것이고요. 뭐 정치인이란 게 이렇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중간에서 하고 싶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점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할 것 같긴 한데 사실 김의겸 의원이 실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수가 반복됐을 때 사과를 제대로 한 경우가 그렇게 드물다 보니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김지섭 위원 기억하시죠? 그 이유 대사가 했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했던 말인 것처럼 언론에게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한 게 유일한 사과였고 이재정 의원과의 그 악수 소동 그것과 또 이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전혀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낭설로 국정감사장을 어지럽히게 한 그런 어떤 정치적 책임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뭐 응당해야 되는 말이었다 내지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말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과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제보자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마당에 나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다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도의적 책임, 개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의겸 의원 말에는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어떤 뭐 사퇴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최소한의 사과도 없는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법적 책임이라도 져라라고 해서 형사 고소도 하게 되고 민사소송도 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의겸 의원이 응당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법적 책임은 무겁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의겸 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이랑 좀 달라요. 민주당 의원들이랑 많이 다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아까 열린민주당 후보였던 시절에 했던 인터뷰였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언론 탄압이 될 수 있다라는 많은 우려 속에서도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 바로 김의겸 의원입니다. 언론중재법이 결국 가짜뉴스 엄단하겠다는 법이고 그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여기저기 나와서 언론 매체에 나와가지고 주장하시고 인터뷰하시고 하셨거든요. 결국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불과 작년까지 했던 얘기들과 전면으로 반대되는 굉장히 뭐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김재원 전 의원도 꿈속에서 헤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심리학에도 나오는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김의겸 의원 같은 분은 엄청나게 이제 막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뭔가 꿈속에서 지금 헤매는 거죠. 아니 사실은 남녀 사이에 그 싸움이 외부로 알려져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 와서 떠들어서 망신을 당하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무슨 저 계엄군에 저항하는 시민군이니 뭐 그런 지금 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 논란에도 여전히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신뢰하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변인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민주당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탐사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중간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더 탐사 대표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100m 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부 단독 부장판사가 강진구 씨에게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며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강 씨의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를 포함한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이 강진구 기자에게 100m 접근 금지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둬서 기사를 썼는데 한글에는 좀 시선이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차량 추적은 언론의 권력 감시다. 이건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기사를 썼더군요. 보겠습니다. 기자와 공직자라는 지위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진위를 확정할 수 없는 점, 강 기자가 따라다닌 차량이 장관의 공무 차량인 점, 술자리 이용 내용과 그 중요성,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반복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겨레를 강조했고 반면 동아일보는 다른 부분을 강조했죠.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김진애 변호사님? 네. 일단은 법원이 이제 잠정 조치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스토킹 행위 처벌법상에 잠정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봐야 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스토킹 행위로 본 것은 맞고 스토킹 행위 처벌법을 보면 스토킹 행위의 개념이라는 게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몇 가지 이런 행위들 특히 이게 집 앞에 쫓아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법원이 보기에는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본 겁니다. 소위 이제 언론 취재의 관행이라고 해서 뻗치기다, 이런 이제 집 앞에서 기다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이 볼 때는 이런 경우 더군다나 더 탐사가 얘기했을 때도 이거는 압수수색의 어떤 그런 심리적 공포감을 한번 느껴봐라 이런 좀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스토킹 행위 처벌법이 생기고 우리 사회가 어떤 스토킹 행위 이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떤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여성을 쫓아다니지 않고 단순하게 문자만 몇 번 보내도 재판에서 집행유예긴 하지만 어쨌든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더 탐사라는 언론이라고 하죠. 본인들은 언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언론 취재 윤리를 당연히 취재의 어떤 그런 공익상 취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스토킹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공적인 어떤 감시자인 언론은 더군다나 이런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을 더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